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를 맡고 있는 지금 유웅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경영정보학회 키노트로 엔비디아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키노트를 통해서 AI를 개발하시고 또한 준비하시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AI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왜 엔비디아가 AI에 축이 되었는지 또 아마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네? 아, 엔비디아 측에서 물어본 AI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지난 25년 동안 컴퓨팅 환경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변화가 사실 90년대 중반에 윈텔, 4디어는 인텔이고 OS는 MS인 윈텔이라는 그 두 회사의 합작을 통해서 변화가 가져온 인터넷 혁명이었죠. 그 당시 한 10억대 이상의 컴퓨터가 단독적으로 쓰였다가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큰 혁신이 사실 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큰 혁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2000년 돌아오면서는 두 가지의 큰 또 메가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 모바일 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100% 스마트폰을 좀 쓰고 계시지만 이전까지는 사실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기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의 좀 개인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도 많은 부분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좀 하게 되는 그러한 좀 시기가 되었고요. 당시 한 25억 대 정도 상이었지만 모바일 폰 사용자들이 사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의 업무뿐 아니라 회사의 업무를 좀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하던 아마존이 이 당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못했고 동의하지 못했습니다만 한 15년이 된 지금에서는 사실은 클라우드가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단독적으로 하시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슈퍼 컴퓨팅 관련된 일들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들의 구현마 업무를 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 넘어오면서는 크게 또 변화된 게 사실 IoT라는 변화였습니다. IoT를 통해서 실제 여기는 100빌리언이니까 그러면 1,000억 개의 IO 기기들을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좀 양산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의미 있는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고민한 것이 바로 AI입니다. 왜냐하면 AI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가 있다면 구현이 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실제 IoT 기반의 AI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의 사실 태동은 2012년 캐나다의 알렉스 크리잡스키라는 이런 연구원께서 시연의 컴퓨터 비전을 이전 트레디셔널 방식이 아니라 딥러닝 방식을 통해서 구현하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를 통해서 실제 AI가 구동되었고 저희 엔비디아는 기존의 게임용 그래픽 카드로 시작되던 비즈니스 영역을 2006년 되면서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그러니까 이제 슈퍼컴을 병렬 처리를 통해서 GPU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고요. 이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AI 비즈니스를 좀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도 사실 이제 그때부터 엔비디아 들어오면서 같이 엔비디아 비즈니스를 좀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크게 세 개의 사업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게임용 GPU고요. 이것은 이제 1993년 엔비디아가 만들어지면서 시작했던 게임용 비즈니스고 지금도 비즈니스 잘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15에서 20% 연간 YY 그로스 좀 하고 있고 지금은 지포스 나우라고 이제 클라우드 기준의 게이밍 비즈니스도 또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AI하고 AR, VR 쪽입니다. 이것이 사실 현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월드와이드하게는 50% 이상 매년 성장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작년에 저희는 국내에서 100% 정말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는 정말로 빨리 성장하는 사업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가 이제 그 셀프 드라이빙 카, 오토노머스 비에이클 비즈니스인데요. 이것은 미래도 사실은 AI로 대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영역은 미래를 그 역점으로 두고 있고, 현재는 저희는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사와 2022년부터 나오는 자율주행 차에 대해서는 저희 그 엔비디아 옵션을 통해서 좀 같이 판매하고 과실같이 나오는 것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미래를 세 개의 사업군이 정말로 잘 배치되어 있는 정말 그러한 사업군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여유 자금 있으시면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적으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위해서는 세 가지 성공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2010년 넘어오면서부터 IoT 플러스 AI라고 말씀드린 게, 데이터가 AI의 그 원천 자료입니다. 마치 그 석유 시대에 그 석유보다도 더 중요한 원천 자료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것을 수많은 이제 IT 컴퍼니들이 좀 엔터프라이즈 컴퍼니들이 좀 만들고 있어요. 뭐 여러분 텐서플로우니, 파이토치니 이런 것들 다 좀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좀 고객들한테 공부 안에 배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로 아무리 애플리케이션이 많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좀 GP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이 세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결합이 되면 사실 AI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를 더합니다. 아무리 이러한 조건이 돼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AI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거든요. 개발자, 운영자 등등 해갖고, 그래서 실제 이 학회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이 AI 쪽에 관심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AI 쪽에 좀 더 기술 연마를 좀 하신다면은 이 새로운 산업에 새로운 그 잡에 대한 오퍼튜니티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GPU가 뜨게 됐는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GPU라는 하드웨어 자체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좌측에 나와 있는 대로 하드웨어 위에 크다라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이 있어야 돼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고, 그 윗단에 여러 엔터프라이즈 회사에서 만드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핵심이 되는 GPU가 왜 뜨게 됐는지는, 실제 이전까지 그 애플리케이션 처리는 CPU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1960년대 후반에 그 인텔 연구소의 무어 박사께서 무어의 법칙을 만들었죠. 매 18개월마다 전체 시스템의 퍼포먼스는 2배 이상 성장합니다라는 게 이제 무어 법칙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10년 오면서부터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매년 한 10% 그 이하로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고객의 니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저희 GPU라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 그 회장께서는 2025년까지는 CPU 대비 1000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GPU를 만들겠다고 하고 계시고요. 실제 그렇게 좀 점점 격차를 크게 해서 GPU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GPU를 통해서 AI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0년 넘으면서 AI가 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16년, 17년부터 사실 AI 관련된 이제 서비스들 나오게 됐고, 2020년이 넘어서 이제는 일컬어서 AI가 대중화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AI의 디모크라이제이션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이 영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아마 AI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컬어서 여러분 쓰시는 그 MS 오피스 있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래머를 좀 점검해 준다든가, 그 전체적인 신텍스를 최적화시켜 준다. 이것이 다 저희 GPU가 들어간 AI로 계속 최적화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프로그램의 팬시라고 할까,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이제 VA 있지 않습니까? V를 여러분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땐 당연히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도 처음 썼을 땐 몰랐어요. 근데 V가 밸류가 있네. 밸류 에디드 되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쓰시면서 사실 손쉽게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실 수 있도록 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은 아마도 AI를 적용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요. 실제 성능은
CPU 대비 3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을 안 하실 이유가 없겠고요. 두 번째 이제 지금은 업무 처리 단위가 개별 서버 단위가 아니고요. 컴포넌트 단위가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의 그 업무를 처리할 정도의 데이터가 방대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지금 네이버에 저희 DGX 슈퍼파드라는 DGX 140대를 엮어서 실제 한국어와 일본어 언어 NLP를 좀 돌리고 있거든요. 월드 퍼스트고요. 정말 잘하고 있고 놀라운 임팩트를 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대로 구성된 게 아니라 140대가 마치 하나의 그 시스템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버뿐만 아니라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모든 부분을 다 최적화시켜야 실제 최적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AI는 단순한 컴포넌트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 레벨의 컴포넌트의 최적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각 과정 단계에서도 최적화를 시키게 됩니다. 서두에 나오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AI를 적용된다는 얘기는 실제 그 업무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AI를 만드는 과정들. 예를 들어 제가 리테일, 레코멘데이션에 관련된 AI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이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 고객한테 판매하는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다시 제품을 만드는데 다시 가미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덕트 전 과정, 생성 전 과정에 AI를 적용한 는 시대로 좀 발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레벨 단계 AI, 데이터 센터 레벨 단계 좀 AI, 그다음에 모든 프로덕트 제작 과정에 AI가 AI의 대중화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실제 AI의 시작과 끝, 전 과정을 사실 최적화시킵니다. 그럼 전 과정이란 게 뭐냐? AI는 사실은 이제 그 트레이닝과 인프런싱이라는 크게는 두 단계를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세분화시킨다면 네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이제 로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훈련시키려면 라벨링과 구조화 과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거를 통해서 훈련을 많이 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의미 있는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갖고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모의 시행 단계입니다. 자율주행차에서는 반드시 시뮬레이션과 리시뮬레이션 단계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오케스트레이션 단계로 넘어 이것을 그러면 이제 인프런스 단계라고 서비스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를 다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구조화시키고 라벨링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전 과정이 계속 최적화가 되겠죠. 이 과정을 엔비디아는 최적화시켜서 고객들한테 빨리 개발하실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얘가 윗단에 여기 메트로폴리스, 클라라, 자비스, 머린, 맥심, 아이직, 머피스 같은 게 이게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SDK입니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트로폴리스는 AICT, 스마트시티를 위한 그 개발 킷이고 클라라는 미국에서 정말 뛰고 있는데요. 헬스케어 쪽이고 자비스는 유명합니다. 이 부분 자체는 지금 뭐 네이버의 좀 NLP 모델 같은 컨버세이셔널 AI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머리는 추천 시스템입니다. 예, 이를 위해서 만든 저희의 그 플랫폼이고 맥심은 지금처럼 언택으로 회의를 하거나 하는데 필요한 사실은 이제 언택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이작은 로보틱스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 나라죠. 그래서 많은 이제 아마 로보틱스 관련된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각 제조 광정에 정말 그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머피스는 이제 시큐리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엔비디아는 플랫폼 형태로 최적화를 시켜서 고객한테 배포를 한다. 이걸 통해서 고객은 AI를 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만드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약간 풀이한다면 여기 지퍼스 나우 그 좌우측에 나와 있는 이게 이제 클라우드 기준의 개인형 플랫폼이고요. 옴니버스는 리얼타임 렌더링, HPC는 슈퍼컴, AI는 AI, 래피드 빅데이터, 클라라는 헬스케어, 드라이브는 오토노머스 비어클, 아이작은 로보틱스, 머리는 이제 레코멘더 시스템이고, 자비스는 컨버세이셔널 AI, 그다음에 메트로폴리스는 AICT 이렇게 이제 나와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개발자들이 이미 쓰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25년 동안 사실은 이제 가속화 컴퓨팅에 좀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은 CPU 기반으로는 돌았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애플리케이션 CPU가 다 처리해요. 근데 1990년대 후반 들어오면서 저희 엔비디아를 통해서 그래픽 그 처리기도 사실은 이게 CPU의 종속이 아니라 같은 규모의 처리기가 되겠구나 해서 GPU가 나오게 되었고요. 2020년대 들어와서는 데이터 센터 레벨의 전체 프로세싱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 만들어요.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블루필드2라는 데이터 센터 GPU를 좀 데이터 센터 프로세싱 유닛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풀스택으로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컴퓨팅과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그다음 프레임워크까지 요게 돼야 실제로 최적화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한 컴포넌트가 데이터 센터 레벨의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 쿠다라는 저희의 코어 병렬 처리 라이브러리를 많이 쓰면 쓰실수록 인스톨 베이스가 확산이 되고 이러면 개발자들 지금 한 250만 명 됩니다만 개발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퍼포먼스가 향상돼서 이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해서 쿠다가 더 개발되고 이러한 단일한 구조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통해서 쿠다를 더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역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다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점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플랫폼인데요. 이 파란 그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랫단이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맨 아랫단에 사실 하드웨어 부분이 있어요. 저희 GPU나 우리 스위치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 데이터 센서 프로세싱 블루필드가 나와 있고요. 니카드도 있고 스위치 부분 다 이게 하드웨어 부분이죠. 이 하드웨어 부분을 여러 클라우드 업체든 그다음에 우리 그 OEM 벤더든 여러 목적 우리 또 DGX든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축을 좀 하실 수 있겠고요. 그 윗단의 라이브러리 일반적인 컴퓨팅은 쿠다라는 영역을 통해서 라이브러리 쓰시면 되겠고 이쪽에 그 네트워크 부분은 도카라는 데이터 센터 오너칩 아키텍처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 네트워크 스토리지 시큐리티에 부분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공급하고 그 윗단에 사실 프레임워크들이 좀 있게 됩니다. 이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서 각 산업별로 필요한 SDK가 필요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개발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AI 쪽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좌측에 있는 NGC, 엔비디아 GPU 클라우드를 통해서 매년 이 플랫폼들을 최적화시켜서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고객들이 다운로드 받아 쓰실 수 있어요. 맨 우측에 있는 것은 실제 운영이나 모니터링 솔루션이에요.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좀 개발을 좀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부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오인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걸 약간 좀 확대시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랫단에 우리 하드웨어가 있고요. 윗단에 컴퓨팅 쪽에 크다라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 그다음 네트워크 스토리지 보안 쪽에 도카라는 그 데이터 센터 오너칩 아키텍처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공급하고 있고 그 윗단에 프라임워크나 그 SDK를 저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그 윗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좀 개발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현재 개발자가 한 250만 명 되는데요. 100만 명 되기 전까지 불과 한 3년이 안 됐습니다. 그 후로 150만 명이 2년 내에 일어났어요. 전 세계 7,600개의 스타트업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국내에서도 많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 AI 쪽에 스타트업을 하시면 꽤 많은 좀 아마 부를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려서 엔비디아는 풀스택 컴퍼니입니다. 칩부터 시스템, SDK, 어플리케이션 다 만들어서 좀 최적화시키고 있고 각 산업 영역별로 좀 쓰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역 중에 프로덕트는 아니고 솔루션 영역 중에 첫 번째가 슈퍼컴입니다. 슈퍼컴이 2006년부터 저희가 쿠다라는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통해 갖고 실제 마켓에 퍼뜨리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슈퍼컴 회사들이 저희 GPU, 그러니까 GPU라고 하면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써갖고 그들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엔비디아 GPU 쓰고 계십니다. 실제. 예. 두 번째가 시스템의 처리 기준이 단일 한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레벨로 좀 늘어났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전에 CPU 온리만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CPU, GPU, DPU다. 이 세 개가 결합이 돼서 데이터 센터를 이룬다. 이렇게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이 사실 칩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암페아 100이라는 이제 칩을 사실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큰 사실 이제 AI 처리용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전에 저희가 발표했던 볼타에 비해서 20배 성능입니다. 정말 이거의 용도는 데이터 프로세싱이나 트레이닝, 인프레싱 다목적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입돼서 쓰고 있습니다. 국내 나이파, 키스티, 우리 삼성,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SK텔레콤, LG 뭐 등등등등의 대부분 쓰신다고. 혹시나 안 쓰시면 뭔가 AI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GX 국내 한 700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하나가 여러분 용어로 하면 싱글 모드에서 5 페타플롭이고요. 네이버에 있는 DGX 슈퍼파드는 700 페타플롭입니다. 참고로 키스티의 5호기 그 성능이 물론 더블 프리시전 기준으로 했지만 25.7 페타플롭이에요. 네. 그러니 지금 네이버의 슈퍼파드가 얼마나 큰 건지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DPU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CPU, GPU 실제 하나 더 영역이 이제 데이터 센터 레벨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최적화시키고 보안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사실 DPU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DPU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작년에 블루필드 2라는 DPU를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이제 불과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주행차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요새는 약간 들어갔습니다만 자율주행차는 꼭 구현이 됩니다. 시점이 좀 시간은 걸려서 그렇죠. 꼭 구현이 되고 지금은 L2 플러스 이 정도까지 좀 올라오고 있을 정도로 실제적으로 진도는 나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에 유일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뭐 저희 경쟁하는 뭐 몇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만 다 컴포넌트 순수만 갖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실제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에 대한 수집에 대한 거, 트레이닝, 시뮬레이션, 딥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실제 드라이브 쪽에 탑재해 갖고 하는 모든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고 전 과정의 솔루션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전문 데이터를 수집하고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게 되겠고 그 훈련된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시키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나올까 리시뮬레이션도 시키게 되고 그래서 안과 밖에 실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를 시키게 되고 이걸 통해서 실제 차량에 탑재해 갖고 운영을 좀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가 다시 또 훈련을 시키게 되는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똑같이 AI의 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단 자율주행차는 레이턴시나 애큐러시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2일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부터 나오는 자율주행차의 옵션은 저희 걸 활용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국내 뭐 회사 현대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있고 일본 도요타 여러 군데하고도 당연히 저희가 좀 자율주행차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 컬처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한 2만 명이 안 되는 좀 직원 갖고 있고요. 한 28년 된 아주 젊은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꿈을 크게 갖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저희의 시가총액은 저희 경쟁사인 인텔의 경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직장인 오라클이나 선이나 HP보다도 뭐 부족해서 지금은 인텔의 50% 이상이고요. 뭐 오라클의 2배 이상, HP의 30배 이상 이 정도로 사실 시가총액이 커질 정도로 사실 커졌습니다. 정말로 크게 꿈을 꾸고 있고요. 리스크집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왜? 가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라야 됩니다. 좀 일컬어서 SOS, 스피드 오브 라이프스로 저희는 모든 비즈니스를 좀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장인 정신을 갖고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포멀한 조직도가 없습니다. 저희 조직도는 미션이에요. 미션이 우리의 보스라는 측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독특하고 이거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날의 엔비디아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많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AI 쪽 비즈니스 하시려면 반드시 아마 엔비디아하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 연락처 있습니다.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대응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직원을 연결해서 여러분하고 비즈니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만간 대면으로 해서 여러분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